진짜 조용해. 자 시끄럽고. 삼각함수. 진짜 조용해. 자, 어제 하던 거 이어서 계속 해보자. 어제 어디까지 했지? 내분, 외분까지 했다, 그치? 됐죠? 됐냐고? 됐냐고? 자, 그러면서 어제 했던 게 우리가 몇 가지 유형들 정리 살살 했었잖아. 거리의 합의 최소값 찾기, 그리고 제곱의 합의 최소값 찾기. 그때 거리의 합의 최소값 찾기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랬지. 임의의 한 점이 주어지는 경우, 그리고 어떤 직선 위에 있는 한 점이 주어지는 경우. 직선 위에 있는 점이 주어지는 경우는 대칭 이동으로 풀자 그랬고, 그냥 임의의 점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끝난다 그랬어. 기억나요? 오케이. 자, 그것들을 그림으로. 부담스럽게 턱 그러고 하고 있지만 쳐다보질 못하겠네, 짜증나서. 그리고 내분 외분 공식 하나 배웠다, 그치? 그러면서 이제 뭐 끝점 시작점 하면서 막 그려보라 그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너희들이 이제 내가 마지막에 뭘 설명을 하라 그랬었냐면, 무게중심 어디 갔냐? 있다. 우리가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가 두 개가 있었는데, 그치? 그 중에 하나만 진행을 했어.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 찾기 문제에서 첫 번째, 임의의 점이 주어진다 그랬어. 근데 임의의 점 자체도 두 가지 정도가 있다 그랬지? 그치? 임의의 점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 만약에 AP의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이 미니멈이 되도록 하는 그런 P는 어떤 점이라 그랬지? AB의 중점. 그렇지, 똑똑하구만. 서술형에서는 그래서 이게 왜 중점인지를 밝혀주는 형식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될 거야. 두 번째, 이게 아니지. 두 번째, 만약에 A점이 있고 B점이 있고 C점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AP제곱 더하기 BP제곱 더하기 CP제곱이 최소가 되는데, 그러면은 P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P는 어떤 점이라 그랬지? 그렇지. 삼각형 ABC의 중심, 즉 무게중심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어제 내가 설명을 해보라 그랬는데 왜 무게중심이 되는지 해봤어? 해봤어? 잘했어. 자, 여기에서 일단 A라는 점이 있어. A라는 점을 내가 x1, y1이라고 해볼게. 두 번째, B라는 점이 있어. x2, y2라고 해볼게. C라는 점이 있어. x3, y3라고 해볼게. 자, 그때 너희는 임의로 한 점을 P를 찍었을 때 그때 AP, BP, CP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돼야 돼. 그래서 그 점은 어차피 무게중심이 되는 거 아니까 여기다 찍어 놓을게. P가 여기 있어. 어딘지는 몰라. x, y라고 해볼게. 그때 AP제곱 플러스 BP제곱 플러스 CP제곱을 구해봐. 그럼 어떻게 돼? x-x1의 제곱 더하기 y-y1의 제곱 보류. x-x2의 제곱 더하기 y-y2의 제곱, 그리고 x-x3의 제곱, 그리고 y들 몰려있을 거고, 그때 x만 놓고 한번 보면은 얘는 어떻게 돼? 3x의 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x1 플러스 x2 플러스 x3의 x. 그래서 플러스 점점점. 얘가 최소가 되려면 3으로 묶었을 때 그때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1 플러스 x2 플러스 x3가 된단 말이야. x 플러스 점점점. 그래서 얘를 완전 제곱꼴로 고친다 치면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뭐가 이상한데? 얘가 2구나. 그래서 3으로 묶었을 때 얘가 3분의가 되는 거지. 그놈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지. 그치? 상수항이나 뒤에 있는 y들은 무시. 그러면 얘가 최소가 되려면은 이게 0일 수밖에 없고 0이 되도록 하는 x값은 3분의 x1, x2, x3의 합이다. 그치? 이렇게 밝혀주는 거고, 이게 서술형에서 되게 자주 나와. 서술형에서 물어보는 거는 x1, x2, x3가 아니라 값을 주기는 할 거야. 얘가 무게중심이 되는 것을 설명하시오 라는 식으로 자주 나왔으니까 한 번쯤은 잘 봐놔요. 알았지? 오케이? 됐죠? 어이. 자, 그리고 나서 누구 하나 더 있냐면 어떤 직선 위에 점이 있다 그랬는데 그거는 잠깐 역시 보류. 계속 넘어갈 거고. 자, 그 다음에 오늘 하나 더 한다 그랬지. 누구 한다 그랬지?
얘 지워도 되냐? 아니요, 안 돼요. 아니 얘. 아, 돼요. 자, 뭐 하나 더 해야 된다 그랬어? 거리의 합의 최소,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 그 다음에 거리의 차의 최대. 자, 요거는 고난도 문제집들에서 주로 다루고 있어. 센에서는 그래서 아마 안 다루게 될 거야. 일품이랑 블랙라벨에서는 자주 나오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좀 연습을 해놔야 되는데, 저거 거리의 차의 최대 문제는 고난도 문제집에서 다루고 있지 교과서나 이런 데서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자, 그럼 거리의 차의 최대를 한번 가보자. 짜자잔, 짜잔, 짜잔, 아니지, 짜잔. A, B, P. 자, 절대값 AP 마이너스 BP의 최대값 찾기. 어떻게 찾아야 될지 먼저 한번 고민해 보세요. 만약에 A라는 점이 좌표가 주어져 있고 B라는 점이 좌표가 주어져 있다고 해봐. 그때 너희들은 AP, BP를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P는 X축 위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좌표가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냥 한번 풀어봐봐요. 아, 좌표 주어져 있으면 마지막에 이러이러하게 구해주면 되겠네 라고 끝을 내봐요. 뭐, 왜? 깜짝이야. 삐용뽕. 뭐? 내가? 싸. 손에 터진 거 아니야? 조용히 해, 너도. 저요? 뭐요? I want nobody but you. 최대까지만 써놔. 오늘 되게 시비쟁이 컨셉으로 가야겠다. 다 됐어요? 한번 고민해 봤어요? 시간 조금만 더 줄까? 네. 그럴까? 네. 말투가 이상해. 조용히 하세요, 너도. 됐어요? 충분한 고민을 해봤나? 어떻게 저놈의 최대를 찾을 수 있을까? 참고로 거리의 합의 최소값 찾기도 식으로 너희들이 먼저 접근했던 거 아니잖아. 그치? 얘도 그림에서 너희들이 찾아가야 돼. 식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거리의 제곱은 식으로 갔어. 왜냐면 루트가 풀어지니까 x에 대한 2차식이 나오거든. 근데 거리의 합은 루트 플러스 루트라서 따로따로 최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림으로 접근을 했단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야. 거리와 거리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루트 빼기 루트의 상태에서 최대를 찾아야 돼. 못 찾아. 식으로 전개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그림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힌트가 그림인데, 힌트는 그림인데, 우리가 A를 있잖아, 얘들아. 결국 최소할 때 대치이동 시켰지. 반대편으로. 왜? 거리가 대치이동 되면, 아이고, 거리가 어때? 똑같아지잖아. 그러면 요 놈과 요 놈의 차는 이놈과 이놈의 차랑 똑같아. 근데 요 두 놈의 차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만들 수 있다면, P가 어디에 존재해서? 아니 P는 일단 떠나서
자, 여기에 그냥 P가 있다고 해볼게. 그럼 여기에서는 분명히 어때?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 의해서 이도형에서 A'P 다시 AP 빼기 BP는 A'의 P 빼기 BP랑 똑같겠지. 그래서 A'의 P라고 하는 놈은 어떨까? 삼각형을 만들고 있으니까 BP 플러스 A'의 B보다 무조건 작겠지. 그치? 삼각형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같아지면 안 되잖아. 커도 안 되고. 나머지 두 변에 비해서. 그게 제일 긴 변이 다른 변들도 다 마찬가지로 성립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만약에 삼각형이 된다면 그러면 A'P는 BP 플러스 A'의 B보다 항상 짧을 거야. 그러면 삼각형이 안 되면 어떻게 될 거야? 삼각형이 안 되는 경우는 P가 어디에 있을 때? 일직선상에 위치했을 때. 즉 P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어떻게 돼? 내가 잘못 말했구나. 그치?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삼각형이 된다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지? BP라고 하는 놈은 작겠지. 누구보다? A'의 P 더하기 A'의 B보다. 근데 삼각형이 안 된다면 그러면 BP라고 하는 놈은 A'의 P 플러스 A'의 B랑 어떻게 되겠네? 같아지게 되겠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BP 빼기 A'의 P 라고 하는 놈은 분명히 A'의 B보다 무조건 짧아질 거야. 근데 여기에서 BP 마이너스 A'의 P는 어떻게 되겠지? A'의 B랑 같아지겠네. 그러면 삼각형이 만들어지면 내가 구하려는 누구는 AP-BP는 무조건 양수가 된다고 해봐. 최대값이니까 어차피 음수 아니면 양수인데 양수로 갖는다 진짜 최대니까 얘가 양수가 됐어. 그럼 그 놈은 어떻게 돼? 무조건 A'의 B라는 놈보다 짧아져 있을 거야. 그치? 근데 삼각형이 안 되는 순간 얘가 어떤 값을 가져줘? 얘를 가져줘. 그럼 얘보다 얘는 무조건 크지. 왜? 얘는 이거보다 짧은 상황이고 얘는 이거랑 같은 상황이니까. 그럼 이게 최대겠네. 그래서 삼각형이 안 될 때가 답이 되는 거죠. 따라서 P의 위치는 A'B와 일직선상에 있으면 되고, 그럼 결론 BP-A'B는 P는 어떻게 찾아주면 되는데요? 이동된 점 A'과 B의 합이 바로 답이 되는 거야. 그 사이의 거리가 답이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건지 알겠어? 오케이? 자, 다시 한번 가보자. 자, 이거 쥐고 다시 써줄게. 자,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 지금 우리가 P를 이쪽에 있다고 치지 말고 여기에 내가 지금 임의로 찍어놓은 이런 데 있다 치자. 그럼 P가 그 어디에 있더라도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해볼게. 삼각형이 된다면 이라는 상황이 만족되어 있다고 치자. 오케이?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이 길이도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짧고 이 길이도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짧고 얘도 나머지 합보다 짧을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는 분명히 뭐가 성립하고 있을 거냐면 BP라는 선분의 길이는 분명히 A'의 P와 A'의 B의 합보다는 작은 상황일 거라고. 근데 만약에 삼각형이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삼각형이 안 되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잖아. 세 점이 주어지는데 삼각형이 안 되는 경우는 딱 어떤 경우? 일직선상에 있는 경우. 일치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P가 어디까지 간 거? P가 여기까지 쭉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렇게 됐을 때가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고, 그때는 BP라는 놈은 어떤 상황으로 만들어져 있니? BP는 A'P와 A'B의 합이다, 그치? 합이랑 똑같다, 그치? 그래서 A'의 P와 A'의 B의 합과 똑같아져 있을 거야.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게 뭐야? AP-BP의 차.
최대를 찾을 거니까 그냥 양수가 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버리고 어차피 제일 큰 걸 찾을 거면 음수가 되는 상황 안 따져도 되잖아. 그러면 양수가 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버리고 얘를 한번 변형을 해봐. 얘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찾으려고 하는 AP-BP는 A'P-BP의 절대값과 같은데 그거 어떻게 만들 수 있어? 얘 이항시키면 만들 수 있지. 절대값은 없기는 하지만 BP-A'P의 P는 분명히 선분 A'의 B라는 길이보다 짧아져 있을 거야. 물론 그게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최대가 되는 거니까 아주 커져 있다면 A'B와 유사하게는 가 있지만 그거보다는 짧을 거라고. 근데 밑에 있는 식에서는 BP-A'의 P가 어떻게 된다? A'B와 같아져 있겠지.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는 BP-A' P들은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면 P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 값은 전부 다 A' B보다 작은 값을 갖고 있을 거야. 근데 어때 여기서는? BP-A' P라는 놈이 이 상황이 된다면, 삼각형이 안 된다면 A', B랑 똑같은 상황일 거라고. 그럼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야? A', B일 때잖아. 짧을 때가 아니라. 그래서 이때가 답이 되는 거고 그때 이 답을 그러면 골라봐. 얘 뺀 게 얼만데 A', B랑 똑같네? 그래서 이게 답이 된다고요. 오케이? 그렇게 찾아가는 게 차의 최대 문제고 이게 심화 문제로 들어가요. 제가 가는 긴 별의 길이가 응. 아무리 뜨면 긴 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근데 저기 그냥 같다고. 응? 다시. 저 밑에 삼각형이 안 되면 어. 그게 크거나 같다고 하나? 아니. 그거는 우리가 확인할 때 하는 방법이고 우리는 여기서 P가 여기 있을 때에만 삼각형이 안 되는 거 뻔히 알고 있잖아. 그 이제 P가 임의의 위치로 막 간다면은 그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어. 근데 지금은 어때? P가 어때?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는 딱 일직선상에 있을 때 밖에 없고 그때는 이 그림을 보면서 대답을 해봐. BP라는 길이는 A'P와 A'B의 합과 같습니다잖아. 오케이? 그 삼각형이 안 될 때 그게 크거나 같다라고 되는 거는 뭐냐면 이런 경우 얘네 둘이 짧아가지고 닿을 수가 없는 상황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 얘는 점의 세 개, 좌표가 세 개가 찍혀 있는 상황에 대한 얘기라서 다른 거지. 오케이? 그래서 삼각형이 안 되는 조건을 가지고 쓴 게 아니에요. 삼각형이 안 되는 상황을 놓고 그걸 가지고 길이를 직접 찾아본 거야. 알았지? 혹시 나만 덥냐? 나만 덥냐? 오늘도? 선생님 그거 빼셔서 어? 하나씩 이거? 드시면 싫어. 어제 샀단 말이야. 새우처럼 단축 불러주세요. 지우랑 비교하지 마. 짜증나니까. 자, 그래서 이 거리의 차이 최대는 자주 나온다, 자주 안 나온다? 당연히 자주 안 나와. 근데 학교생들 대부분 블랙라벨을 가지고는 있어. 그래서 예전에 내가 이거 출제됐던 학교를 딱 2개 학교를 봤어. 물론 둘 다 학교 시험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내기는 해. 이쪽 지역은 아니야. 이쪽 지역은 아니고 서울에서 가르칠 때 딱 2 학교를 봤는데 둘 다 학교 시험이 엄청 어렵게 내는 학교야. 한 학교는 그쪽 지역 내에서 1, 2등 다투는 학교라서 항상 시험이 어려웠고 다른 학교는 그렇게 성적 좋은 학교는 아닌데 수학만 유독 어렵기로 유명한 학교야. 1학년 때 막 평균 점수가 30점 막 이런 학교야. 근데 할 때가 아니야. 2학년 이번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평균 점수 38점 나왔어. 평내고 2학년 1학기. 그래서 평내고는 점점 어렵게 준비해야 될 거야. 지금 현재 2학년들이 작년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내가 성적을 얘기했었지. 우리 반에 84점이었는데 전교 2등 했다고. 80점인가 79점인가가 1등과 커트라인이었어. 평내고도 점점 미쳐가고 있어요. 너희들도 그에 맞게 미쳐줘야 돼. 알았지? 자, 요거 아무튼 자주 나오는 놈은 아니야.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어 라는 놈을 참고만 해두도록 하시오. 알았시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오늘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누구로 갑시다? 중선 정리로 한번 가봅시다. 요거 정리하실 분 정리하시고요. 어서와요. 예림이. 예림이 할 때마다 그밖에 생각 안 나요? 뭘 웃어 너는? 허허. 지어도 됩니까? 지어도 돼? 자, 가자. 그러면 이제 다시 교육과정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이제 중선정리와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한번 해보자. 자, 중선정리 파푸스의 중선정리. 물론 파푸스란 말을 기억하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중선정리.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예림이 중선이 뭐야? 그렇지. 너무 포괄적인 대답을 해버리는데. 가운데 맞다, 그치? 한 꼭지점에서 다른 맞은편 대변을 향해 중점을 향해 선을 그었을 때 그 선을 우리는 중선이라 부른다, 그치? 자, 그 중선이 그어졌을 때 이 그림에 대한 정리를 밝혀보는 게 말 그대로 파푸스의 중선 정리고, 얘는 있잖아, 증명 문제를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객관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 빈칸 출력 문제로. 근데 서술형으로도 자주 나왔으니까 잘 기억해두고, 두 번째 성질이 바로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에요. 자,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은 얘는 증명을 기억을 하는 거는 아니야. 왜? 중딩권이니까. 성리는 뭐야?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자, 두 가지를 한번 해. 파푸스의 중선 정리는 일단 증명을 하는 방법을 바로 알려줄게요. 자, 잘 기억해두도록 하고,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항상 좌표 평면을 도입해 줍니다. 그래서 보통 객관식으로 많이 나오긴 하지, 빈칸 출력 문제로. 그때 어떤 점을, 얘를 A, 얘를 B, 얘를 C, 얘를 M이라고 했을 때 M이라는 점을 원점으로 보내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삼각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거야. 그때 M이라는 점이 O로 왔고, O로 나오면 C. 그리고 여기서 한숨 쉬지 마라. 나도 짜증난다. C 몇 콤마 몇? C, 0이라고 해볼게. 그럼 B는 뭐가 되겠죠? 마이너스 C, 0. 그리고 A에서 중선을 그었을 때라고 했던 그 A는 어떤 점인지 몰라. 삼각형에 따라 어딘지 막 바뀌겠지. 그래서 A라는 점은 그냥 A, B라고 해볼게. 자, 그때 너희들은 누구를 구해보냐면 A, B의 제곱 더하기 A, C의 제곱을 구해보자. 어떻게 되지? 왜 자꾸 콧방에 끼는데? A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의 루트였는데 제곱했으니까 사라졌겠다, 그치? 두 번째, AC의 제곱은요, A 마이너스 C의 전체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더해볼까? 얼마야? A 제곱이 2개, B 제곱도 2개, C 제곱도 2개, 그리고 플러스 EAC와 마이너스 EAC는 사라졌어요. 됐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누굴 구해봐? AO의 제곱을 구해봐. 그리고 BO든 OC든 OC의 제곱을 구해봐. 그럼 얼마야? 응?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어때요? 둘이 2배 관계에 있다, 그치? 그래서 결론입니다. A제곱, AB의 제곱 플러스 AC의 제곱은 뭐랑 같다? AO의 제곱과 OC의 제곱의 합의 2배와 같습니다. 이게 파푸스의 중선 정리예요. 자, 증명해주는 거는 저기 있는 M의 위치, 중선이 BC와 만나서 생기는 M이라는 점을, BC의 중점을 원점으로 잡아서 좌표 평면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공식을 외울 때는 너희들이 이 공식 너희들 기억나냐? 직각삼각형이 놓여있고 여기에 직각이 있어. 하나 더. 여기서 그림 가지고 외웠던 공식 한 2가지, 3가지쯤 되지 않냐? 이놈과 이놈의 곱은, 이놈과 이놈의 곱과 같아요. 그래서 공식을 소 이러고 외우고 있잖아. 소공식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놈의 제곱은
이놈과 이놈의 곱과 같습니다. 기억하고 있지? 네. 또 뭐요? 이놈의 제곱은 이놈과 이놈의 곱과 같습니다. 이런 걸 외우고 있지. 그걸 미쳤냐? 그래서 이거 뭐야? 너희들 그림으로 외우고 있지 않니? a제곱 플러스 b제곱 얻은 뭐 c제곱 더하기 뭐 이런 거 외우고 있냐? 아니지. 그래서 저 파푸스 중선 정리도 그림으로 기억을 해줘. 할 수 있어. 중학교 때도 했잖아. 알았지? 자, 다시 한번 해봐. 싹 샤랍 하세요. 임의의 삼각형에서 중선을 찍 그었을 때 누구랑 누구는 이놈과 이놈의 제곱의 합은 누구랑 같습니다. 이놈과 이놈의 제곱의 합의 2배와 같습니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기억해 줄 수 있겠어? 물론 얘로 하든 얘로 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됐죠? 아 그럼요. 무슨 컨셉이야? 그래서 파푸스 중선정리 반드시 기억을 해두고요. 그 다음에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은 이미 중학교 때 공식 증명했어. 그래서 그 공식 증명하는 거는 중학교 교재에서 다시 한번 잘 뒤져봐. 우리는 이걸 좀 더 응용하러 갈 거야. 자,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언제 어떻게 배웠었냐면 중학교 때. 뭐 중2인가 모르겠다. 그리고 아무튼 이 내각 하나가 있을 때 2등분을 합니다. 뭐가 만들어져요? 오징어가 만들어져요. 재우야! 자, 자 다시 가자. 삼각형이 이거 하자. 삼각형이 원래 삼각형이 이거야. 거기에서 한 내각을 뭐 했어? 2등분을 한 거야. 알았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삼각형은 어떻게 생겼냐면 좀 이제 너희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 이렇게 그려주면 이번에는 누구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냐면 어느 한 외곽을 뭐 할 거야? 2등분 할 거야. 이렇게 또 오징어 친구가 나와요. 동민아. 농담이고. 오케이? 그래서 연장선들을 그어보는 거지. 연장선을 쭉 그었을 때 요렇게 만납니다. 자,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성질들이 등장을 하는데 얘네 학교에서 막 나이키 공식 이러기도 해. 그게 뭐냐면 왜? 왜? 아니 있어봐. 뭐냐면 여기에서 너희들이 점을 좀 찍어 놓으면 얘는 각이등분선의 성질을 외우기가 더 편해져. 또는 외곽을 설명하기가 편해져. A, B, C가 여기 있다고 해볼게. 자, A라는 각을 2등분 했지. 그럼 A에서부터 뻗어나가는 두 개의 변들의 B는 AB 대 AC는 일단 쓰지 말아봐. 시간 줄게. 자, 그놈들은 뭐랑 같아지냐면 그 A에서 뻗어나간 선이 BC와 만나는 점 있지. 그 점에서 역시 B와 C까지 가는 거. 그 길이의 B들과 같아져. 그래서 얘를 M이라고 해주면 M은 아닌데 그냥 D라고 할게. 그럼 뭐랑 같아져? BD랑 CD랑 같아져. 그러면 밑에 외곽도 한번 같이 해보자. 자, 외곽도 그러면은 외우기가 쉬워져. A, B, C가 있어. 우리는 어떤 각의 외곽을 2등분했니? A. A라는 점에서 나머지 두 변까지의 길이의 B는 2라고 시작하는 거야. AB 대 AC는. 그러면 어떤 거? 옆에는 그 외곽의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이 쭉 연장해서 만나는 점을 우리는 뭐라고 잡아? D라고 잡았을 때 BD와 CD의 길이의 B와 같습니다 라고 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공식으로 AB, AC는 BD, CD, AB, AC는 BD, CD 이렇게 외우라는 게 아니라 방금 그림을 그려나가는 과정에서 생각을 한 거야. 알겠어요? 그래야 너희들의 기억력이 오래가. 또는 이제 학교에서는 이게 나이키인지 군뱅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나이키처럼 생겼다 그래서 나이키 공식 하는데 프로스펙트라도 플라이 군뱅이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뭐 나이키 공식이라고 하긴 하실 거야 학교생들은. 나이키인지는 모르겠고 뭐 새송이 버섯 같기도 하고 자 아무튼 그래서 이거 잘 외울 수 있겠지. 자 다시 간다. 각의 이등분선을 하나 그어. 그 이등분선을 긋게낸 점에서 나머지 두 꼭지점까지 가는 모서리들, 선분들의 B는
그 각이등분선의 연장선이 만나는 점이 있을 거야. 분명히 BC든 BC의 연장선이든 그 점이 B와 C까지 가는 길이들이 B와 같아집니다 라는 게 각의등분선의 성질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외울 수 있겠죠? 자, 얘는 한 번 더 활용하러 갈 거야. 오늘 하는 거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얘는 활용형 문제로 많이 들어가니까 아니 뭐 많이 들어간다기보다 활용되는 용도가 있으니까 그냥 이제 응용만 해주시면 돼요. 이거 공식 자체는 중딩 거야. 알았지? 오케이? 외곽 하나가 추가된 것 뿐이고 내각에 대한 건 너희들 많이 자세히 안 다뤄서 그렇지 아마 고딩 아니 중딩 때 했었을 거야.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중요했어서 그때는 많이 안 다뤘어도. 오케이? 그래서 증명 따로 안 합니다. 얘는 물어보지도 않을 거고.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뭐가 등장을 하게 된다면 지금 33번처럼 뭐가 등장했어? 중선이 등장하게 되면 중선 정리를 바로 떠올려 주세요. 또는 오징어가 딱 등장하는 순간 제우를 떠올려 주세요. 오징어가 딱 등장하는 순간 각이등분선의 성질을 바로 떠올려 주면 돼. 자, 정리할 거 정리하고 다 된 사람들은 33번 한번 풀어보세요. 알았지, 재우야? 아니요. 응? 네, 파란색 거 있었어요? 응. 냄새는 좋은 냄새 나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향기도 아니고 냄새 나요. 쌤 냄새 나요. 그거 이상하지 않냐? 아 잠깐만. 그리고 여기서 잠깐만. 이거 AOC라고 썼지. 여기서는 O고 여기서는 M이다. 그래서 여기 공식은 마지막에 M으로 바꿔줄게. MC. 자, 풀어보소. 33번 다 된 사람들은 35번 하나 더 풀어보세요. 그 두 개 풀고 오늘 잠깐 쉴게요. 아니다, 너무 빠르다. 안 돼. 저 아직 정리하고 정리하세요. 35. 내가 33이지만 뭘 35이 내 나이야. 우리 수험생 선생님이서 너네 수험생? 너희 몇 살이야? 17이지? 나 36이냐? 그러면? 22다. 아, 19이 맞다. 수험생이구나. 20인 줄. 아, 그럼 재수생이구나. 미안해. 그럴 리가. 재수험 소리 하지 마요. 재수. 미친놈들 쌩까 그냥.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그만해! 안 보여. 뭐 내가 수능 앞둔 고3들한테 수능 직전 즈음까지 학원 계속 다니는 애들한테 항상 해준 얘기가 있는데 응? 근데 이제 평소에 내가 고3들한테는 수능 잘 보라 1학년 때는 시험 잘 보라 2학년 때도 시험 잘 보면서 모의고사도 챙겨라 뭐 등등등의 얘기를 하잖아. 이제 고3들이 당연히 수능 잘 보라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다 대학 가겠냐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했는데 이제 그거는 내가 선생이니까 하는 얘기고 수능을 거의 직전에 앞둔 애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안 되지.
근데 이제 진짜 이제 속마음을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지. 근데 이제 고3들 수능을 앞둔 수능 직전의 학생들한테는 이제 뭐 용기 내는 말을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심으로 해주는 말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가 망쳐도 된다 라고. 아니 재수하면 된다가 아니라 미친놈아. 그게 아니라 그런 애들 있단 말이야. 그런 애들 있단 말이야. 시험이 끝나고 나서 애들이 그 시험 전 뭐 일주일 전, 2주일 전에 학원에 나와 있는 애들끼리 웃고 떠들고 장난쳐. 나랑 지금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야씨 너 그러다가 종로에서 만나겠다 이씨 이러면서 막 장난을 쳐. 강남에서 너희들 만난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막 하하호 웃던 애들이 수능이 딱 끝나잖아. 성적표가 나오거나 대학교 입시 결과가 나오거나 하면은 연락을 안 받거나 잠수를 타기 시작을 해. 나랑 웃으면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그냥 그러지 말라고 하는 얘기지. 대학교 가는 수능이 얼마나 대단한 시험이라고. 그 시험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절대 아닌데 중요하긴 하지. 근데 이제 그 시험 자체가 인생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겠냐. 내가 지금 33이 됐는데 수능을 친 지 벌써 한 14년, 13년이 됐잖아. 그냥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은 그때 당시는 엄청 컸는데 지금 생각하면 수능은 별거 아니야. 그냥 우리나라 안에서 떠들썩하고 그냥 그거 자체로 이 학생의 대학교나 미래가 어느 정도 갈림길에 서리기 시작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되게 큰데, 앞으로 너희가 그게 어느 학교를 가든 그거를 떠나서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능이라는 게 얼마나 비중이 크겠니. 커봤자 뭐 몇 년이 2, 3년이지 60년, 70년, 80년 사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 나중에 너가 생각을 하면은 별로 돌이켜보면은 별거 아니라고. 얼마나 중요한 그런 인생의 중요한 시험을 쳤다고, 얼마나 중요한 그런 걸 했다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다고. 그거 좀 못 쳤다고 그거 잠수 타거나 하지 말라고. 어둠의 자식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이제 차라리 못 치거나 했으면 너네는 이제 나한테, 친구들한테 위로를 받아야지. 왜 피하고 있냐고. 세상이랑 등지려고 하지 말고 어두운 데서 빨리 하루 이틀 만에 벗어나서 밝은 데로 나오라고. 나와서 학원으로 오면은 내가 술 한잔 사줄 테니까 오라. 혹시 망쳐도 된다. 이런 류의 얘기들을 막 해주거든. 그냥 막 고3들 진짜 수능 끝나고 나서 나중에 연락하는 애들 보면은 잠수 타는 애들 진짜 많아. 그냥 수능 잠수 타는 애들 진짜 많아. 나한테 미안해서 잠수를 탔대. 재수하고 나서 하는 얘기가. 나한테 왜 미안해? 내가 미안해야 되는 상황 아니야 오히려. 너희들이 시험을 못 치면. 나의 존재 여부가 뭔데? 너희들의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 그럼 1, 2학년들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돼.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너희들도 시험을 못 치거나 했을 때 점수를 자꾸 숨기지 말고 얘기를 하세요. 내가 점수를 가지고 물론 뭐라 할 때도 있기는 해. 예를 들어서 뭐 100점, 95점 받아오던 애가 갑자기 70점, 80점 받아왔어. 그러면 뭐라 해야지. 애가 정신을 못 차렸다는 얘기니까. 아니 이 새끼야. 그런 특성 경우 빼고. 그런 애들이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더 열심히 하고 더 가르쳐 주면 확실히 애들의 성적이 많이 올라. 확실히 그래. 내가 더 에너지를 쏟고 내가 더 너희들 갈구고 열심히 하잖아. 갈구는 것도 열심히 하는 것 중 하나예요. 그러면은 너희들의 성적은 자동적으로 어느 정도는 올라. 물론 걔의 받아들이는 자세는 항상 일정하게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자세 이상을 갖췄다고 가정을 했을 때, 걔들이 안 받아들이고 그냥 화가 나서 이러고만 있으면은 내가 아무리 앞에서 정승재를 갖다 놔도 못할 거야 아마. 오케이, 뭔지 알겠어? 뭐 너희들처럼 열심히 하는 애들은 이번에 시험 좀 못 쳤다고 해서 기죽어 있지 말라고. 앞으로 시험 뭐 몇 번이나 남았냐? 이거는 이제 방금 말했던 거는 재수생이나 고3들한테만 잠깐 적용되는 거라면, 너희들은 앞으로 시험이 몇 번 남았어? 기말고사 2학기 중간 기말, 2학년 1학기 중간 기말, 2학년 2학기 중간 기말, 3학년 1학기 중간 정도까지 하면 8번. 근데 거기서 기말 보긴 보는데, 거기서 보통 수시하는 애들은 2학기 기말은 거의 안 들어간다고 봐야 되니까 8번 정도의 시험이 더 남았어. 그리고 수능까지 치면 9번이 되겠지 그러면. 또는 2학기 기말까지 포함하고 수능까지 포함을 하면 10번의 시험이 더 남았어. 여유 있어. 한두 번쯤 미끄러질 때 분명히 있을 거야. 그때 막 내가 왜 이랬을까 하면서 또 세상과 등지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남들은 뭐 밝고 봄도 있고 여름도 있는데 혼자 겨울이지 말고 나와요. 알았어? 하고 나서 술 사달라 그러고 뭐 있대? 자 가자. 33번 가보자. 여기서 선분 AB가 6이에요. 선분 AC가 루트 26이에요. 선분 BC가 8이에요. 근데 뭐 하래? BC의 중점이래. 오케이. 뭐가 보여? 중선이 하나 보이냐? 그럼 여기서 너희들은 자동으로 거의 파푸스의 중선 정리가 등장을 하는 거지. 6의 제곱은 루트 26의 제곱과 함께 더해지게 되면 같아집니다. 누구랑? 2배랑. 어떤 놈의 2배랑? 내가 구하려는 AM이란 놈의 제곱이랑 그 다음에 BM 또는 GM 길이 얼만데? 4잖아. 4의 제곱의 합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자, 근데 파푸스 중선 정리도 외우기만 하면은 진짜 별거 아니지. 증명도 해보면 생각보다 별거 아니다. 근데 파푸스는 너희들이 그게 응용되는 놈, 응용되어 나가는 놈들을 너희들이 해결을 하지 못하는데 지금 책에는 그 문제가 그런 류의 문제가 한두 개쯤 있을까 말까? 없네. 없네. 자, 언제 응용이 되냐면 파푸스 보여? 보여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요 길이 주어져 있고 요 길이 주어져 있고 이 길이가 주어져 있어. 그러면 얘는 파푸스로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파푸스 정리를 한번 써주는 거지. 그러면 누구랑 누구에 대한 여기 길이 표현되어 있지 않은 이 두 놈에 대한 어떤 관계식을 얻겠지. 그리고 이쪽에서 파푸스 정리를 한번 더 써주면 역시 길이가 표현되어 있지 않은 이놈과 이놈에 대한 식을 하나 더 추가로 얻겠지. 그 두 개 연립하면 둘 다 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연립하라고 하기보다는 보통 두 놈의 합 같은 거 이런 거 구하라고 하지. 오케이? 이놈과 이놈의 제곱의 합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결국 그 두 개의 노란색에서 얻은 파푸스 공식과 빨간색에서 얻은 파푸스 공식 두 개를 더하든 빼든 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해달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오케이? 이해됐지? 그리고 이런 거 3등분점에서 길이 333 나오는 거 이런 거 좀 놓치지 말고. 오케이? 그리고 파푸스 중선 정리가 어디로 넘어갈 수도 있어? 하나 또 넘어갈 수 있어. 어디로? 4개짜리로. 이거는 뭐 똑같은 짓이니까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넘어갈 수 있어. 어디로? 평행사변형으로 넘어갑니다. 왜? 평행사변형에서 두 대각선은 서로를 2등분하기 때문에 파푸스가 하나 나오는 거야. 서로를 2등분하니까 이쪽에서도 파푸스가 하나 더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쪽으로 넘어가기도 한다. 평사 또는 마름모에서. 마름모보다는 평사로 주로 나오지. 오케이? 평행사변형. 됐죠? 그쪽으로 응용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35번도 쉽죠? 어때요? 정말 쉽죠? 자, A, B, C를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2등분선을 그었대. 오케이. 각 A의 2등분선 등장하자마자 당신들은 뭘 해줘? 오징어를 그려줘. 재우야. 여기에서 A가 어딨어? 몰라? 4,9래. 그 다음에 B 어딨어? 마이너스 2,9래. 그 다음 C 어딨어? 4,1이래. 됐지? 2등분선을 그었어. 중심점 아니야. 2등분선을 그었어. 그때 뭐 하래? D라는 점의 좌표를 찾아보래. D가 뭔데? BC와 만나서 생기는 점 D. 얘를 구해보래. 그러면 어떻게 찾아주는데? 이놈과 이놈의 길이 찾을 수 있지. 얘 6, 얘 8. 길이가 이상하네. 6대 8. 그러면은 누구? D라는 점은 어떤 점이네요? 선분 BC를 3대 4로 내분하는 점이네. 내분점 공식을 쓰면 바로 나오잖아. 오케이? 그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야. 알겠지? 이 오징어는 언제 나온다? 나중에 원방할 때 나옵니다. 원방할 때 너희들이 한 번 더 만나게 될 거야. 그래서 새로운 공식 활용하는데 간혹 가다가 등장하니까 그때 나올 때 잘 참고해 두시고요. 알았죠? 오케이? 오케이? 네. 이씨.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할게요. 네. 쉬어자. 어제 이제 풀다 반 거 몇 개만 마무리하고 오늘 직선의 방정식 바로 갈게요. 자, 5번 갑시다. 자,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에 있는 점을 P라고 하고요.
y축 위에 있는 점 Q의 좌표를 구해보세요. 자, 가자. A라는 점이 주어져 있고 B라는 점도 주어져 있어. 근데 뭐 하네?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하네. 뭐가? 점들이. 그러면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같다라는 식을 세워주면 된다, 그치? 근데 어때? X축 위에 있는 점이라고 하네? 그러면은 그 점 P는 뭐라고 잡아주면 되겠네? A, 0으로 잡아준 다음에 뭐? A라는 점으로부터의 거리 A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의 루트랑 그 다음에 뭐랑 같아져?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의 루트랑 같아진다라고 풀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양변을 제곱을 통해서 루트를 사라지게 해줘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 A제곱 사라질 거니까 4A 플러스 4 플러스 16, 20으로 바로 가고 A제곱 사라졌고 2A 플러스 1 플러스 9, 10으로 바로 가면 되겠다, 그치? 그럼 2A는 뭐네요? 마이너스 10이네요. A는 뭐네요? 마이너스 5네요. 따라서 P는 몇 콤마 몇이네요? 마이너스 5콤마요. 그치? 지금 같은 거리에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건데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는 그거. X축 위에 있는 점입니다. A, 0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거. 그럼 하나만 더 해보자. 누구 하나 더 하냐면 7번 가봐요. 7번 문제도 어떻게 해주면 돼? A와 B라는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그러면 P라는 점의 좌표를 식으로 잡아서 그 식을 가지고 뭐야? 거리가 A로부터의 거리와 B로부터의 거리가 같다라고 해주면 된다, 그치? 근데 점 P의 좌표를 얘는 어떻게 잡아줘야 되겠네? 점 P의 좌표는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어떻게 잡아주면 돼? Y의 값을 쓸 때 X의 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다, 그치? 그럼 P라는 점의 좌표는 어떻게 잡아주면 돼? A, 마이너스 2A 플러스 3으로 잡아주면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은 AP 마이너스 땡큐. 그래서 뭐 하다 말했지? 그래서 AP의 거리와 BP의 거리가 같다라는 식을 세워주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라서 양면에 똑같이 루트 들어가 있으니까 양면을 제곱해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맞나요? 됐죠? 그러면 하나만 더 너희들이 직접 풀어봐. 자, 몇 번을 풀어보냐면 9번 풀어보세요. 어때요? 정말 쉽죠? 아닌데?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가 삼각형 모양 결정하는 문제들은 다 어떻게 풀었었어? 너희들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삼각형 모양 결정하기 문제는 언제 나왔었니? 무슨 단원에서? 인수분해라는 단원에서 나왔지? 그때 인수분해에서 나왔던 거 기억을 해봐. 그때 문제가 뭐였냐면 세 변의 길이를 ABC라고 할 때 그 ABC들의 식들이 복잡하게 막 주어졌어서 그걸 인수분해하고 그랬었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이 언제 또 그게 등장하냐면 수학 1으로 넘어가면 하나가 더 등장을 해요. 그래서 수학 1에서도 또 하나 나와. 또 그때 삼각형 모양 결정하기 문제가 나올 거야. 근데 거기서는 삼각함수 단원이라서 각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 그때는 어떻게 푸냐면 결국 똑같아. 각들에 대한 얘기를 변에 대한 얘기로 바꾸자라는 게 그쪽 단원에서의 포인트요. 그러면 지금 얘도 마찬가지야. 삼각형 모양을 결정을 하려면 너희들은 뭘 찾아야 돼? 모든 변의 길이를 찾으러 가는 거야. AB라는 선분의 길이를 찾아봐. 얼마야? 루트 X 좌표들의 차 3 제곱 9 플러스 25다, 그치? 얼마예요? 루트 34. 그 다음에 BC라는 선분의 길이 찾아봐. 루트 안에 자 어떻게 돼? 25 플러스 9 루트 34. 그러면 이등변 아니면은 뭐 직각 이등변이거나 아니면 정삼각이겠다. AC의 길이를 찾으러 가보자. 어떻게 돼요? 루트 64 더하기 4 얼마예요? 루트 68. 그러면 나오네. 제곱과 제곱의 합이 밑에 놈의 제곱과 같다, 그치? 그럼 얘를 어떻게 답으로 써줘야 돼? 선분 AC를 빗변으로 하는 그런 직각 삼각형입니다 라고 찾아주면 끝나겠다, 그치?
됐죠? 그래서 변들의 길이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발견을 하는 거야. 됐음? 됐음? 됐나요? 오케이. 그렇지. 똑똑하구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자. 됐죠? 예. 예. 가자. 그 다음 마지막 11번 풀어보세요. 외심의 성질이 뭐야, 얘들아? 네. 세 점으로부터 거리가. 그렇지. 자, 방금 준영이가 얘기했던 거는 삼각형의 외심을 작도하는 방법이고, 유민이가 얘기했던 거는 삼각형의 외심의 성질을 얘기한 거야. 얘는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예요. 삼각형의 세 꼭지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을 외심이라고 부릅니다. 알았죠? 그래서 얘는 방금 앞에서 푼 문제랑 똑같아. 너희들이 O라는 점, 외심이라는 점을 모르니까 X, Y라는 점으로 잡아봐. 그리고 나서 A라는 점, B라는 점, C라는 점, 세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똑같도록 하는 X, Y를 찾아주면 돼. 그래서 얘와 얘의 거리, 그리고 얘와 얘의 거리가 같다는 데서 하나, 그 다음에 앞에 썼던 A나 OB나 아무거나 하나 해서 얘와 얘의 거리가 얘와 OC의 거리와 같습니다. 됐죠? 거기에서 너희들은 X, Y를 두 개를 찾을 수 있어. 식이 두 개, 미지수 두 개니까. 이해이 됐나요? 오케이? 찾을 수 있겠지? 자, 여기까지가 일단 우리 하는 평면 좌표에서 나왔던 내용 전부 다 진행한 거야. 그래서 오늘 어디로 넘어갑니다? 직선으로 하나 더 넘어갈 거예요. 오케이? 직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얘기. 자, 가자. 누구로 넘어가냐면 다음 단원 직선으로 넘어가는데 1번 문제를 일단 켜놓고 개념 설명 좀 할게요. 자, 봐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단어는 크게 보면 이름이 뭐지? 도형의 방정식. 그래서 이번 단어는 내가 이거 할 때마다 단원 바뀔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인데 도형의 방정식이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너희가 공식을 배우는 거는 뭘 배우는 거다? 도형을 식으로 표현을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는 그 도형들을, 다양한 도형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점 하나만 얘기를 했었다면 이제는 누구에 대한 얘기로? 직선에 대한 얘기로 가는 거야. 그래서 직선이라고 부르는 도형을 식으로 표현을 하는 방법, 그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인데 너희들이 직선의 방정식 이미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이미 알고 있어. 언제 배웠어? 중학교 때 배웠어. 자, 우리는 1차 함수라는 이름으로도 배우고 1차 방정식이라고도 배우고 1차 직선의 방정식이라고도 배우는 놈. 이 세 개가 어때? 거의 유사한 놈들이야. 완전히 같은 거는 아니야. 알았지? 직선 중에는 이렇게 생긴 것도 있는데 얘는 함수는 아니잖아. 그래서 유사한 놈들입니다. 그럼 방정식은 뭔가 계산을 통해서 뭔가를 찾아가는 방법이라면 1차 함수는 좌표 평면상에서의 얘기를 하기 위한 내용이고 직선의 방정식은 말 그대로 도형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 방법들이야. 오케이? 똑같은 놈들에 대해서 뭐 예외 몇 개를 제외하면 똑같으니까 똑같은 놈들에 대해서 그냥 입장 차이일 뿐. 함수는 처음에 x값을 변화시키면서 y값이 어떻게 변화하나요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방정식은 그냥 계산을 하기 위한 놈이었고 직선의 방정식은 그걸 이제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원과 연결시키고 나중에는 뭐 평면과 연결시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지금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똑같은 놈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배웠어. 그럼 지금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놈은 있잖아.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얘기들을 다시 한번 잠깐 복습하는 거고 오늘은 그 기본 내용만 하고 마칠 거예요. 자, 가자.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여기서 먼저 너희들한테 질문을 하나 해볼게. 자, 직선의 결정 조건. 직선 하나로 딱 결정되기 위한 조건은 뭐 있을까? 뭐가 있을까? 기울기. 기울기, 그리고 한 점.
자, 잘 기억해두자.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놈은 있잖아. 결정 짓게 되는 요소가 기울기라는 놈과 그리고 한 점이 주어졌을 때 하나의 직선으로 결정이 됩니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1번 문제 보면은 기울기를 주고 지나는 점을 주고 기울기를 주고 지나는 점을 주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가 더 있지. 두 점. 자, 이게 나중에 언제 한 번 더 등장을 하게 되냐면 기하에서 한 번 더 등장해요. 여기서 이과 간 사람들은 잘 기억해두세요. 기하에서 지금 내가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할 거야. 3학년이 되겠지. 2학년이 될 수도 있고 심석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기울기라는 놈과 한 점이 주어져 있으면 하나의 직선을 결정짓게 돼. 즉 방향을 나타내주면서 지나는 한 점으로 그 위치를 결정을 해주는 거고, 또는 기울기 대신에 두 점의 좌표가 주어지기만 하면 그 두 점을 이용해서 뭘 찾아주면 돼? 기울기를 찾아주면 되지. 그리고 처음에 썼던 두 점 중 나머지 한 점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 그럼 결국 기울기와 한 점을 구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로 넘어가거든. 자, 일단 가자. 기울기를 너희들한테 m이라고 적고 지나는 한 점을 x1, y1이라고 제공을 했어. 그럼 너희들은 직선의 방정식 쓸 수 있지. 어떻게 쓰지? y는 m에 x1 x-x1 고장났어. 플러스 y1이라고 씁니다. 맞나요? 두 번째, 그러면은 만약에 두 점의 좌표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주어졌다? x1, y1으로 주어지고 또 다른 한 점이 x2, y2라고 주어졌다. 그럼 너희들은 이 두 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뭘 찾으러 가? 기울기를 찾으러 가는 거야. 그래서 기울기를 찾아보니까 어떻게 되니? x1 x2분의, 물론 x2 빼기 x1 해도 된다. 그리고 y1 y2를 이용해서, 그래서 직선을 결정하겠지. x x1 분의 왜 이래? 기울기니까 x1 x2 분의 y1 y2 곱하기 지나는 점을 이걸 한 번 더 사용을 할게. 그래서 x x1 더하기 y1의 형태로 써주면 됩니다. 됐죠? 이거 뭐 모르는 사람은 없지. 그냥 한번 정리해 본 거야.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너희들이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한 번만 더 진행을 하자. 기울기를 있잖아, 제공을 하는 방법이 총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세 가지 방법이 있을까? 하나는 그냥 주는 거, 직접. 두 번째는 두 점 아니요, 그거 말고.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세타로 줄 거야. 그때 너희들은 기울기를 어떻게 사용합시다? 라고 배웠지? 그렇지.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예요. 자, 일단 요거에 대한 설명 조금만 더 하도록 하고, 좀 이따가 더 하도록 하고, 세 번째, 하나 더 있어. 아직까지 우리가 배우진 않을 텐데 뒤에서 바로 배워.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수직, 평행. 수직이나 평행을 보면 이제 이번 단원부터는 수직이랑 평행을 만나면 너희들은 바로 기울기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야지. 이미 아는 애들은 많을 거야. 수직이다.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평행이다. 기울기 어떻다? 똑같다. 됐죠? 그런 식으로 기울기를 제공하는 경우 있겠지. 그럼 여기서 부가 설명 하나만 더. 누구에 대한 얘기 하려고 그럴까? 수원 들은 사람들. 미분 같은 소리 하네. 이거 수원이라니까 뭐 미분이야. 자, 여기서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라는 그 말 때문에 애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해. 그치? 그때 너희들이 X축이 있으면 양의 방향이 뭐냐?
아니 양의 방향이 아니죠. 오른쪽을 얘기를 하는 거야. 왼쪽 말고 오른쪽 기준으로 각을 잰다 이 얘기야. 그리고 각을 세타라고 하면 만약에 30도라고 해봐. 이것도 30도고 이것도 30도라 그러잖아. 그치? 그냥 방향 없이 쟀을 때는 30도라고 하잖아. 근데 이게 나중에 수원을 배우면 자동으로 이해가 되는데 중학교 때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우리는 반시계 방향으로 재는 거야 라고만 하지. 근데 이게 수원을 배우면 그만해. 수원을 배우면 각을 재는 방법이 있잖아. 방향이 들어가기 시작해. 그래서 너희들은 반시계 방향을 너희들은 양수라고 잡아주고 시계 방향을 음수라고 잡아주는 약속이 수원에서 나올 거야. 그래서 이건 안 써도 돼. 준영아 이건 안 써도 돼. 수원에서 반드시 반시계 방향이 양수예요. 양의 방향, 즉 기준이 되는 거예요 라고 하기 때문에 이 오른쪽과 각을 재는 방법이 30도를 재는 방법이 이쪽으로 잴 거예요 라는 약속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냥 탄젠트 30도가 바로 기울기가 되는 거야. 이거분의 이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게 수원에서 약속이 나오고, 그래서 굳이 뭐 이걸 왜 이렇게 재기만 하는 건가 라는 걸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중학교 때부터 계속 받아들이다시피 하니까 그냥 너희들이 의문을 제기할까봐 그냥 하나 설명해 준 거예요. 알았죠? 왜 X축과 이렇게 30도 이루는 거는 우리가 찾지 않아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반시계 방향으로 잰다라는 약속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 알았지? 그거는 상식으로 기억을 해두세요. 알았지?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일단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얘기. 근데 여기서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어. 뭐가 하나가 더 있냐면 X절편과 Y절편을 주는 문제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자, X절편을 A로 Y절편을 B라고 줬다 치자. 직선의 방정식 한번 만들어 봐. 여긴 없나? 여긴 없네. 아, 하나 있구나. X절편을 A로 Y절편을 B라고 줬을 때 그때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너희들이 먼저 한번 만들어봐. 했어? 너 공식 기억나냐, 동민이? 오, 똑똑하구만. 공식이 있어요. 자, 뭐 지금 만들고 있는 방법이 뭐야 얘들아? 이거지. X절편이 A, B 있다 치자.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치자. 그럼 기울기는 뭔데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럼 선생님 A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 그것도 똑같지. A만큼 증가한다는 것 자체가 A가 음수란 얘기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그치? 똑같아. 기울기는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를 기울기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점의 좌표를 주는 게 너희들이 직선의 방정식 결정의 요소가 뭐야? 라고 하면은 중학생들은 보통 대답을 기울기와 Y절편이요 라고 얘기를 하지. 중학교 때는 Y절편을 주로 주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쓰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임의의 한 점으로 배운다. 그치? 그치?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기억해야 될 거고. 아무튼 이렇게 식을 세워봤어. 얘를 있잖아. 정리를 좀 할 거야. 양변을 뭘로 나눠봐? B로 나눠봐. 그러면 B분의 Y가 뭐가 돼? 마이너스 A분의 X 플러스 1.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X를 넘겨. 뭐가 돼?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에요. 자, 이게 공식입니다. 잘 기억해둬. X절편을 주고 Y절편을 주면 그 X절편을 분모로 하는 A분의 X 그리고 Y절편을 B라고 주면 B분의 Y. 아까 처음에 근데 했던 방법이 틀린 건 아니야. 이걸 알고 있으면 편한 거야 얘는. 알았지? 그래서 둘이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 1이 되는 거. 이게 바로 X절편과 Y절편을 제공했을 때 그때의 뭘 구하는 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기억할 수 있겠어? 그럼 만약에 너희들한테 2분의 X 플러스 3분의 Y가 뭐다? 1이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그림을 보자마자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니?
그러면 이걸 왜 너희들이 편애하냐면 직선에서 되게 자주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음 직선과 X축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할 때 너희들은 어떻게 구하면 돼? 요 놈과 요 놈을 곱하고 2분의 1을 붙이면 답이야. 왜냐면 X절편 Y절편과 함께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잖아 무조건. 여기에 있더라도 결국 X절편과 Y절편과 함께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요 놈을 양수로 만들고 요 놈을 양수로 만들어서 곱하기 2분의 1만 붙이면 바로 뭐 하는 거야? 넓이 구한 거야. 오케이? 그게 너희들 교재는 몇 번에 있냐면 19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직선의 방정식의 생김새가 저렇게 나와 있어. 는 1로 나와 있어. 오케이. 뭔지 알겠죠? 풀어보세요. 좁힐까 저거. 자, 됐어요? 자, a분의 x 더하기 a제곱분의 y는 1이라고 하는 직선이 주어졌어. 오케이. 얘는 x절편이 a고 y절편이 a제곱이다. 그치? 그럼 y절편은 a제곱인 거 보니까 무조건 양수겠네. 그리고 양수 a니까 오케이. x절편도 a, 양수겠네. 그치? 그러면은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 거야? 이거고 길이 자체가 a, 길이 자체가 a제곱이 나와서 사실 넓이는 바로 보자마자 2분의 1 곱하기 a제곱이 나와요. 오케이? 만약에 이게 음수였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고. 왜? a를 길이로 만들 때 양수해야 되니까. 그치? a가 음수였다면. 자, 아무튼 얘예요. 얘가 뭔데? 4. 끝났네. a 3승이 8이니까 a는 얼마예요? 2예요. 어때요? 정말 쉽죠? 그쵸? 됐죠? 오케이? 잘 참고 좀 해두세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학교 교과서에도 보면은 이거를 아예 뭐 개념 설명으로 들어가거나 있지는 않을 거야 아마. 나도 교과서 이 내용은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보통 문제집에서는 하나의 문제 유형처럼 개념 설명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문제 유형에 따라 설명을 보통 하고 있거든. 그래서 나도 그냥 여기다 정리만 해봤어. 아시겠죠? 오케이?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난번에 함수와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걸 잠깐만 좀 떠올려 볼게. 자, 두 함수의 교점에 대한 얘기를 풀고 싶을 때 둘을 연립을 통해서 하나의 방정식을 만들어 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러면 그냥 함수와 그냥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함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 아니야, 이렇게 가지 말고 2x 마이너스 1이라 하자. 그러면 이 위에 어떤 점이 있어? 예를 들어 아무거나 하나만 찍어봐. 0, 아, 싫어. 1,1로 할래. 약간 답정너 같기도 하고. 자, 조용히 하세요. 그러면 얘를 함수 1차 함수를 보고 있잖아. 근데 얘를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 똑같은 식이야. 똑같은 식을 방정식으로 살짝 바꿔봐. 그럼 어떻게 돼?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이 하나 만들어졌고, 걔는 1차 방정식의 일종인데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 하나밖에 없으니까 부정방정식의 일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 함수 얘기하면서 교점 얘기하고 막 할 때 왜 하필은 둘을 연립을 하는 거야? 연립은 방정식에서 나온 건데 막 이런 말들 했잖아. 그래서 얘도 결국 뭐냐면 함수라고 하는 놈은 부정방정식의 종류 중 하나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결국 뭐냐면 부정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해를 아무거나 하나만 찾아봐. x는 1, y는 1. 그 해가 여기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지. 그래서 잘 기억해도 함수 위에 있는 점은 결국 뭐냐면 어느 하나의 부정방정식에 있는 부정방정식을 만족하는 모든 해들을 싹 다 표현을 했고, 그 점 중 해 중
하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위에 점 하나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놈을 가지고 직선으로 넘어갈 수 있다면 직선에서도 결국 뭐가 되냐면 방정식 식에 대한 풀이를 해나갈 수 있어. 그때 여기서 봐봐. 요 놈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앞으로 가야지. 요거. 여기에서 너희들이 뭘 보냐면 다음 직선이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우리는 지금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고 있다 보니까 도형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도형이라고 하는 놈은 좌표 평면에 나타내면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 함수식으로 해석을 해서 점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m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은 어디서 봤어? 항등식. 그치? 등식에서 봤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어떤 m의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성립하도록 하는 뭔가 어떤 해가 존재하겠네 라고 하면서 얘를 어떻게 풀어나가는 거지? 항등식처럼 풀어나가는 거지. 그럼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 너희들 어떻게 풀었어? m이 있는 항, m이 없는 항, 또는 m에 대한 내림차순을 정리해 준 다음에 모든 개수들이 빵빵빵빵, 우변도 빵이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갔잖아. 그러면 지금 1번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면 되겠어? 너희들은 m, x, 뭐 굳이 넘길게, 안 넘겨도 되는데 이렇게 해주면 x는 얼마? 0, y는 얼마? 0 이라고 풀어나갈 수 있겠지. 항등식처럼. 그럼 그걸 다시 돌아가서 직선에 대한 얘기로 가면 0,0이라는 점이 되는 거고, 부정방정식의 해라고 하면 x가 0, y가 0 이렇게 찾아가는 거야. 그럼 하나 더 해보자. 2번 문제를 당신들이 풀어보세요. 어떻게 풀면 될까요? 어제 산 건데. 2번이요, 3번. 5번에 2번. 3번. 2번에 있었구나. 5번에 3번. 어때요? 아니, 정말 쉽죠가 아니라 답이 나와요. 날 그렇게 쉽게 함부로 판단하지 마. 짜증나니까. 어때요? 정말 쉽죠? 한숨 누구야? 세우야. 자, 어떻게 돼? 요 놈은 m으로, 이제는 이항 안 시킬게. m으로 묶어주면 x-1 플러스 2가 되고 좌변에는 y가 있어. 이제 얘를 어떻게 가냐면 m의 값에 관계없이 뭔가가 성립합니다 라는 항등식의 형태로 풀어주기 위해서 m의 개수를 0으로 만들어줘야지. 왜? 좌변에는 m이 없으니까. 그치? 그러면 우변은 뭐가 됐어? 그냥 2가 됐네. 그래서 y는 뭐가 되는 거야? 2. 끝났어요. 답은 1,2. 왜? x-1이 0이라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항등식처럼 풀어나가는 거야. 그래서 얘는 별 내용은 아니야. 근데 너희들한테 뭐를 알려주냐면 y는 m에 x-2m에 플러스 3 이렇게 주어졌을 때 너희들한테 뭘 알려주고 있다? 기본 자세 중 하나. 직선을 만났는데 거기에 미지수 m을 포함하고 있는 직선을 만났다면 너희들은 뭐 해주세요? m으로 뭐 해주세요? 묶어주세요. 그래서 일단 뭐 하자? m의 값에 관계없이 는 항상 지나는 점을 찾아주세요. 몇 콤마 몇이야? 2,3을 지난다 라는 말을 찾아주세요. 이게 언제 등장을 하냐면 다음 시간에 등장을 할 거야. 지금도 뭐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두 직선의 위치 관계하면서 막 복잡한 내용들을 시작하잖아. 그때 나오는 직선들이 지금 쟤처럼 m이라는 미지수를 포함을 하고 있을 거야. 오케이? 됐죠? 됐죠요? 네. 자, 그러면 7번 풀어보세요.
신성한 수학 강의실에서 영어 단어장을 펴. 신성하지. 돼지고 싶냐? 뭐 어디 우리 그이의 향기를 자 가자. 여기 7번 문제를 그러면 우리 방금 풀었던 것처럼 아까 방금 배웠던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면 이 7번 문제가 어떻게 읽혀지는지 다시 한번 보자. m의 값에 관계없이, 즉 m은 x의 개수니까 기울기인데 기울기의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마이너스 1,3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 바로 해석됐어? 그 직선이 AB를 이은 선분, 말 그대로 선분 AB와 만나도록 하는 그런 기울기의 범위를 찾아주세요. 해석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도형의 방정식을 배우고 있으니 얘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림을 통해서 그려나가기 시작을 해줘야 돼.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가자. 기울기 m의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마이너스 1, 몇을 지난다? 3을 지난다. 얘를 지나는 직선이 기울기만 모르는 상황이야. 여기를 기준으로 뺑글뺑글 돌고 있을 거야. 그치? 근데 2,6이라는 A라는 점과 3,1이라는 B라는 점이 있어요. 그 두 점을 뭐 해봐? 연결을 해봐. 선분 AB를 만들었어. 선분 AB를 만들었어. 그때 뭐 하자? 이 선분과 만나도록 하는 기울기의 범위를 찾자. 그럼 기울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범위를 찾아주면 되겠네. m이라고 하는 기울기는 이때의 기울기를 찾고 이때의 기울기를 찾아보면 여기서의 기울기는 x가 4만큼 증가할 때, 그치? y는 하나, 둘, 얘를 지나니까 2만큼 감소해요. 4분의 마이너스 2.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의 기울기 보다는 크거나 또는 같아지고, 그리고 이때의 기울기 얼마야? 이 점과 이 점이니까 x가 하나, 둘, 3만큼 증가할 때 y도 하나, 둘, 3만큼 증가하는 기울기가 1짜리보다는 작거나 같아지세요. 선분과 만나는 거니까. 그래서 m의 범위는 뭐라고? 마이너스 2분의 1과 1 사이 범위입니다. 됐나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몇 번이야? 7번? 잠깐만 있어봐. 재미없는데. 자, 내가 그냥 랜덤으로 만들어 볼게. 문제 풀어봐. 자, y는 mx 마이너스 m, 아니야, 싫어.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m 플러스 2는 0. 조용히 하세요. 직선 2 0,3 A B 4,1을 연결한 선분 AB와 만나도록 하는 그런 m의 범위를 찾아주세요. 시작. 지금 바로 풀어요. 네. 삼 콤마 1로 할까? 아직 안 썼지? 썼어요. 어. 썼어요. 근데 그래, 해. 고치셔도 돼요. 고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 3,1로 하자. 아니 뭐 값이 깜깜한 건 아닌데 그냥 조금 작아서. 한숨 쉰 거예요? 아니. 한숨 쉰 거야? 너무 좋아서 그렇지. 3,1이다 3,1. 아닌가? 해도 되나? 미워도 다시 한 번만. 되네. 풀어보세요. 어때요? 정말 쉽죠? 잠깐만 자 가보자. 보자. 직선이 어떻게 생겼어? m으로 묶어봤더니 x-1 마이너스 y 플러스 2. 그래서 얘는 항상 1,2라는 점을 지나고 있는 직선이다. 그치? 됐죠? 네. 하나 둘. 자, 저 점을 지나도록 직선들의 기울기만 이제 너희들은 조절을 해주면 되는데, 그때 여기서 어때요? 0,3 여기 있다. 그치? A 그 다음에 3,1 2,1로 할 걸 그랬나? 여기에 B가 있어. 짠. 얘를 연결한 선분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때 만나도록 하려면 직선들은 어떻게 만들어주면 돼? 저 흰색 점을 지나면서 흰색 점을 지나면서 어떻게 해주면 돼? 요런 식으로 되는 것부터, 그치? 요런 식으로 되어가는 놈들의 범위를 다 찾아주면 돼. 그치?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보냐면 이때의 기울기를 찾지. 얼마냐? 마이너스 2분의 1. 이때의 기울기를 찾지. 얼마냐? 답은? 답은? 답은 뭐냐고! 대답을 해! 답 뭐야? M.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답이지. 근데 보통 어떤 오답을 많이 쓰냐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으로 오답을 쓰죠. 대부분의 오답이 이거죠. 자, 왜 내가 이걸 굳이 설명을 했냐면 작년에 판국고에서 이 기출이 나왔어. 그래서 뭐냐면, 아닌가? 판국 아니었나?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기울기가 크다 작다를 비교를 할 때 어떤 쪽을 가지고 기울기를 비교하게? 그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나? 오른쪽이에요. 기울기는 왼쪽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야. 무조건 오른쪽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찾아야 되는 형태의 기울기들은 이런 놈들, 그리고 이런 놈들. 자, 방금 오징어가 찾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그 기울기는 있잖아. 이 사이를 구한 거야. 오른쪽으로 놓고 비교했을 때 얘랑 얘의 사이 범위 이거야. 크다는 거는 무조건 음수든 양수든 위로 가면 커지는 거고 아래로 가면 작아지는 거야. 오른쪽만 놓고 보면. 그럼 지금 우리는 뭐야? 이때의 기울기 얼마였지? 마이너스 1이었나? 이때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이때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걸 찾고 있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기울기는 반드시 어디를 놓고 비교를 한 거다? 오른쪽으로 비교를 하는 게 기울기의 비교법이야. 알았지? 근데 좀 헷갈리지 마요. 알았죠? 아시겠죠? 재우씨? 당연하죠. 이제 이해됐어? 당연하죠. 이제 드디어 오징어를 벗어났나? 한치 정도 됐나? 알았어, 미안해, 그만해. 자, 이해됐지?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렇게 점을 좀 양쪽 분산되게 이렇게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본 거야. 알겠죠? 저런 문제는 잘해. 7번 문제는 잘하는데 이런 문제에서 너희들이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실수를 하더라. 그래서 기울기의 대소관계 비교는 있잖아. 고민하지 말고 오른쪽을 놓고 봤을 때 위에 있으면 큰 거고 아래에 있으면 작은 거야. 그거를 모르는 상태로 너희들한테 기울기가 이때 기울기 주면은 이때 기울기 구해봐.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뭐래? 미쳤나봐. 이때의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 해놓고 그 다음에 이때의 기울기 마이너스 1 구해서 마이너스 1을 클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클까 음수 쪽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커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오른쪽을 놓고 봤을 때 위에 있는 게 큰 거라고. 당연히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이 기울기가 큰 거야.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디로 하나 더 가시냐면요. 15번으로 갑시다. 13번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15번으로 갑시다. 그냥. 자, 넓이의 2등분이라고 한다, 그치? 자, 방학 때 나랑 수업했던 유민이도 이쯤에는 나랑 했지? 직선 지음 할 때 온 거 같은데 아닌가? 기울기 정확히 안 돼요. 직선 쪽은 맞았어요. 그치? 아무튼 직선쯤에서 왔을 거야, 너가. 자,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근데 이 넓이를 2등분하는 동류는 뭐야? 직선에 대한 종류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어떻게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되냐면 그림으로 먼저 설명을 해주자. 삼각형이 있고 원이나 직사각형이 있고 그리고 정N면체 같은 게 있어요. 면체가 아니라 정N각형.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육각형을 보고 있고요. 자, 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되냐면 밑에 거는 쉽지. 넓이 2등분 해봐 라고 할 때 어떻게 돼? 원 넓이 반으로 잘라봐. 어떻게 하면 돼? 중심 지나도록. 그치? 지름의 연장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사각형 2등분 해봐. 대각선만 있나? 그렇지. 대각선의 교점. 중간을 딱 지나도록 해주면 되잖아. 예. 네. 그치? 육각형 2등분 해봐. 이런 식으로 되거나 또는 중심 지나도록 해주면 돼. 자, 밑에 있는 세 가지는 전부 다 어떤 놈들이냐면 중심을 지나는 거. 무슨 중심? 무게중심. 그래서 여기에 있는 중심을 지나주면 돼. 그리고 여기서는 작도하는 방법은 아까 누가 말했던 것 같은데 대각선의 교점. 그게 바로 무게중심이라서 그 무게중심을 지나는 모든 선분들은 다 넓이를 2등분하게 됩니다. 예, 대각선들의 교점 다 한 군데서 만날 거야. 그 만나는 점이 바로 무게중심이고요. 무게중심을 지나주면 됩니다. 됐죠? 근데 삼각형은 무게중심을 지나면 2등분 하나 안 하나? 안 해요. 정삼각형에서 정삼각형은 고민을 해봐 있다가. 자, 그럼 여기에서는 어떻게 된다? 아, 간지러워. 보통 일반적인 문제가 뭐냐면 한 점을 지나세요 라고 할 거야. 꼭지점 3개 중에 한 꼭지점을 지나고 그러면서 넓이를 2등분 하세요 라고 질문을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게? 그냥 그렇지. 대변의 중심을 지나는 중선을 그어버리면 넓이가 2등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선생
그 중선 위에 결국 무게중심이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렇게 말하면 맞는 말이기는 해. 근데 나중에 어떤 문제로 확장이 되냐면 세 꼭지점 중 하나를 지나지 않는 경우의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때 무게중심을 찾아보면 벗어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저기에서는 무게중심 맞아. 한 꼭지점을 지나면 그러면 뭐 하면 돼? 무게중심의 점도 지나주도록 해주면 되겠네 라고 해주면 돼. 틀린 말은 아닌데 보통 3개를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게 편하냐, 2개를 더해서 2로 나누는 게 편하냐. 2로 나누는 게 편하지. 그래서 무게중심을 안 찾고 중점을 찾으러 가면 끝나. 근데 이 문제는 무게중심을 반드시 벗어난다. 그럼 왜 그런지 한 가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만 해줄게. 얘랑 평행하게 되다 보면 무게중심은 분명히 어디 위에 있을 거야? 2대 1로 내분하는 그 위에 무게중심 G가 있겠지. 그러면 무게중심이 2대 1이니까 얘가 길이가 2고 닮은 B에 의해서 얘가 3이면 넓이 B는 4대 9예요. 얘가 4면은 얘는 넓이가 뭐가 된 거야? 5가 된 거야. 2등분 안 됐어. 알겠어? 2등분이 안 돼. 그럼 2등분 하려면 뭐 해야 돼? 더 저쪽으로 가져야 돼.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비틀어지구나. 뭔지 알겠음? 오케이? 그래서 무게중심을 지난다고 넓이 2등분 되는 거 아니야. 삼각형에서는. 알았지? 그래서 참고를 해놔. 그래서 2가지 형태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뭐 삼각형과 같이 무게중심을 벗어나는 문제가 가능한 것들, 그리고 무조건 무게중심을 지나는 것들. 그래서 15번 문제 보면 3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어요. 근데 그 삼각형에서 A라는 점을 지나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 하니까 얘는 어떻게 풀어주면 끝나겠어? BC의 중점을 찾아주고 나서 몇 콤마 몇이야? 1,3. 그 점 중선은 뭐야? 중점을 찾아서 A라는 점과 함께 2점을 지나는 직선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구분할 수 있겠어?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음 장 넘어가서 27번 문제 하나 더 풀어보세요. 27번. 내 나이번이요. 콧방에 그만 껴라. 날라가겠다. 우리 오늘 다음 주면 우리 시험 범위 끝나겠네. 원방. 오늘 직선 얼추 뭐 기본이긴 한 3분의 1쯤 했고, 다음 주에 숙제풀이 너희 반은 크게 많지 않을 거니까 숙제풀이 한다 해봤자 토요일 날 직선 마무리 거의 다 할 거고, 그러면은 일요일 날 원방 하면 끝나겠는데? 빨리 한다면? 아니면 뭐 원방 심화 조금만 남기던가? 그럼 다다음 주 되면은 바로 시험 대비 들어가겠네. 그거 하면 한다고. 바로 한 번 봤다. 한 번 더 돌린다 그랬지. 너희들은 해도 충분할 것 같아. 오늘 테스트가 연립방정식이랑 여러가지 부등식이요. 방부등식. 그만해. 손가락 잘라버리기 전에. 자, 가자. 27번이었지? 27번. 자, 두 직사각형의 넓이를 동시에 2등분. 오, 직사각형 2등분이다, 그치? 그럼 뭘 지나주면 돼? 무중. 그치? 무중.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무중 얼마예요? 3,2야.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두 개를 지나주세요. 따라서 기울기는 4만큼 증가할 때 3만큼 증가했으니 4분의 3 기울기는,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지난다라고 할까? 그러면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따라서 정리해줘야 답이다. 그치? y는 4분의 3의 x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 됐죠?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그래서 하나, 이제 어차피 답을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갈 거잖아. 전개를 할 거잖아. 그럼 너희들 한 방에 갈 수 있지 않을까? y는 기울기 4분의 3이지. 전개를 했을 때 x의 개수도 그냥 기울기겠지. 그럼 여기에서 이제 상수항만 붙이면 되지. 어떻게 붙일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지나도록 마이너스 1 넣어봐.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1을 지나려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더 필요해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 그치? 뭐 별건 아니고. 됐죠? 됐죠. 자, 그럼 이제 진짜 오늘 마지막이 아닌데? 시험 너무 빠른데? 자, 17번 하나 더 풀어보세요. 정말 자주 물어본다 했던 그 놈이다. 그치? 뭐?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찾기. 삼각형 넓이 찾기. 그만해.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무게중심이 왜 G게? 우와우, 똑똑하구만. 맞아요? 맞아. 그냥 지금 시작할 때 아무것도 생각 안 났어. 아무 데가 안 났어. Center of Gravity. 그래서 G래. C가 아니에요. 근데 베토 센터는 모든 중심들이 다 센터니까. CG라고 해야 되나? 컴퓨터 그래픽. CG 참자. 가자. 자, 17번. 기울기가 3분의 1이고 y절편이 2인 직선이 있어요. 그놈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어때? y절편이 2야. 그리고 기울기가 3분의 1이야. 넓적하다. 그치? 그러면 뭐야? 삼각형 넓이 찾으려면 y절편만 찾으면 끝나네. y절편 얼마예요? 마이너스 6 끝. 6. x절편 2. 네? 됐지? 네. 답은 얼마? 6. 네. 어떻게 바로 찾았어? x가 증가하는 양분의 y의 증가량이 기울기잖아. 그게 3분의 1이니까 y가 이만큼 증가했다고 치면 6만큼 증가하면 되지. x는 3분의 1, 6분의 2. 오케이? 직선의 방정식을 원래는 찾는 게 기본이긴 하겠지. 원래는. 그치? 자, 아무튼 뭐 이렇게 풀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좀만 더 한번 해보자. 그렇게 시간 안 맞추셔도 돼요.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에요. 저희 어차피 일찍 보내주셔도 상관없잖아. 어차피 시험 보고 가는 저 거야. 유튜브 봐야 돼요. 어차피 시험 대입장 보고 유튜브. 어차피 테스트 보고 가는 어차피 거야. 시험 보면 구독하러 가는 거. 구독. 아직도 안 했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독 누른 사람 손. 저 친구들 5명 더 추가시켰어요. 구독자 중. 왜? 뭐 그냥 보고 관심 있으면 뭐라고. 자, 그러면 오늘 일단 왜 지금 눌렀어? 저 자식이.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테스트 2개니까 오늘 좀 일찍 가야 되는 애들도 있고 해서 테스트를 조금 일찍 시작할게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테스트 보고 오늘 일단 마무리합시다. 됐죠? 자, 다음 시간까지 해야 되는 숙제는 그러면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직전까지가 돼서 어제 보냈던 숙제에다가 내가 누적시켜서 오늘 이따가 끝나고 나서 보내줄게. 알았지? 어제 거 포함해서 올려주세요. 어제 거 포함해서 누적해가지고 올려줄 거니까 그것만 보고 숙제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최대한 직선과 원을 마무리하고
심석 마석도 아마도 뭐 원방 까질 거야. 많이 나가봤자. 여쭤볼까요? 아니 뭐 물어볼 필요도 없어. 보통 심석은 원방 갈 거고 마석은 아마 직방에서 끊을 거야. 그래서 뭐 일단 다음 주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우리 이제 다시 한번 동해 방정식은 다시 한번 돌아가자. 알았지? 그래서 평면 좌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다시 한번 재구성 좀 해서 제대로 좀 공부 한 번 더 어려운 문제 가지고 하고 그리고 나서 시험 대비 시작할게요. 알았죠? 예. 오케이. 수고 많았어요.